과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실 7월달 코인 가격은 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코인글래스 비트코인 월간 실적 데이터 7월 반등 가능성 시사. 자,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랩을 해서, 랩은 1시간, 한 2시간 해도 안 힘들어. 목이 쉬어도 안 힘들어. 뭐 코로나 걸렸을 때도 방송했는데 안 힘듭니다. 안 힘든데 이게 참 우리 아끼는 가족분들이 갈 길을 잃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2017년도 18년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가도록 자 지금 보시면 자 2024년도죠 2024년도인데 6월, 7월. 자, 7월 달 한번 봅시다. 6월 달에 하락했어. 근데 7월 달에 상승했네. 6월 달에 하락했어. 또 상승. 하락. 6월 달에 하락했으면 7월 달에는 어떨 확률이 높다? 어떤 확률이 높다? 데이터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과거 데이터를 통틀어서 6월 달에 하락을 했어. 그러면 7월 달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평균 7.42% 상승률. 7.42%.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비트코인이 7월 달에 최소 28%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한 30% 가까이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제가 7월달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연도가 언제냐면은 2021년도에. 그때도 이제 우리 4년 전이니까 항상 상승 사이클이었죠. 반감기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었는데 4월부터 7월 30일까지인가? 29일인가? 그때 제가 막 매매했었으니까. 그때 리플로 막 개수 줄인다. 한 7만 개 잃어본 것 같아. 리플만. 그래서 다시는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막 잔머리 굴려가면서 매수매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7월 30일인가 31일부터 약속했다는 듯이 미친 듯이 말아 올렸어요. 하루에 막 10% 15%씩. 그러니까 이건 기관들이 미친 듯이 그냥 말아 올린 거야. 딱 날 잡고 월봉 마감을 딱 상승으로 해가지고 말일부터 딱 말아 올린 거야. 그래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나. 리플도 많이 잃어. 그래서 7월 31일부터 아마 올려가지고 이때 18% 올린 겁니다. 전월 6월 달에 좀 많이 이렇게 떨어졌고 18%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아마 18%가 7월 말일 하루인가 이틀 그거만에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7월 말일날. 아마 그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분기당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을 4분기로 나눴을 때 분기 중에 3분기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하락도 했다. 7월 달에 막 상승했다. 얼마나 많이 기대심을 갖겠어. 그래서 막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은 자, 비트코인 월간 실적 데이터 7월 반등 가능성 시사. 무조건 7월 달에 오른다. 요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박지영님 우리 그거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따라오세요. 2배속으로. 하락이라 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지영님. 빨리 지금 쫓아오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7월 달에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역사상 데이터는 6월 달에 하락했으니까 7월 달에 무조건 상승해야지. 여러분들은 상승 아니면 하락? 상승 1번, 하락 2번. 자, 한번 가봅시다. 개인적으로 생각이니까. 상승은 1번, 하락은 2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7월 달. 보합 없어.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2번. 7월 달. 올라갈 것 같다 1번. 하락할 것 같다 2번. 어떠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맞든 틀리든 누가 맞겠어. 누가 어떻게 알아. 1번도 많고 2번도 많고 2번이 더 많네. 하락. 경제 위의 정치? 갑자기 또? 2번이 많구나. 1번도 있고 1번 가자.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은 저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금을 많이 썼어요. 저도.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현금을 거의 다 써버렸어. 그래서 현금이 없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7월 달도 떨어지는 게 왜 좋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으로 생기는 거 현금이 10,000원이라도 더 생길 거 아니야. 7월 달에. 월급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정산이라도 될 거 아니야. 그거라도 사게. 7월에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물량 늘리고 싶어서. 전 그 생각으로 7월에도 떨어졌으면 좋겠고 8월도 떨어졌으면 좋겠고 9월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이에요. 떨어진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7월 달에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제가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 내용을 듣고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떨어질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자, 일단 7월 달에는 통계 자료고 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7월부터 뭐가 시장에 나올 수 있죠, 지금?
이거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려먹고 있잖아. 뭐 나온다고. 자, 마운트 곡스 요거 얘기 나오고 있죠. 마운트 곡스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겨울 것 같아서 안 해드리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1월 1일부터 7, 8, 9 3개월 동안 상한이 일어납니다. 마고 이제 드디어. 그리고 상한 예정 물량이 비트코인이 42,000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43,000개 그리고 현금이 690억엔 요렇게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 자, 잘 들으세요. 요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요 물량 중에 이미 그 마운트 이제 딜을 본 게 있어요. 야, 채무 10에서 11% 정도 할인 요거 해줄 거니까 먼저 받을래? 그래서 기업들한테 먼저 팔아볼래? 요 물량들이 채무 할인 해주면서 먼저 한 채권자 중에 한 75% 가까이가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서 어떻게 된다? 이 물량들이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한 94,600개 정도? 그냥 9만 몇천 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요 물량까지 치면은. 그래서 이미 이 물량들은 대형 펀드들한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시장에 나왔거나 아니면 펀드가 갖고 있거나 기업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던가. 그 물량이 좀 어마무시하다. 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운트 곡스의 주요 채권자가 얘네 비트코이니카라고 뉴질랜드 얘네 거래소인가? 그렇다고 해요. 비트코이니카. 근데 얘네들이 지금 파산 절차. 그래서 얘네들한테 부채가 가더라도 지금 당장 얘네들이 던질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들 그 부채가 누구한테 권한이 있냐면 그 뉴질랜드 법원에서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법원한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다 바로 나온다? 마운트 곡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몇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나와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크게 줄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주겠죠. 이미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영향은 주지. 매도 물량 무조건 나오지. 개수가 14만 2천 개. 근데 요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20% 30% 내린다? 폭락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요것 때문에 실제로 물량이 나와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크게 준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 있죠? 비트코인 캐시는 영향 많이 받을 겁니다. 영향 많이 받을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요거는 조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비를 피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도 마운트 곡스가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7월달 7, 8, 9 마운트 곡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힘들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럼 저는 마운트 곡스보다 더 큰 거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냐? 이때 나와야죠. 하나하나님. 경제 위에 뭐가 있다?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2분기 미친 듯이 올해 상반기는 정치가 주식시장, 코인시장에 다 관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반기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3분기, 4분기입니다. 미국의 11월달 대선이 있죠. 그러면 하반기는 미국 대선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유럽의 정치권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7월 초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이 글로벌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운트 곡스가 어떻고 역사적으로 6월달에 하락하면 7월달에 반등했고 매크로가 어땠고 차트가 어땠고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근데 무슨 거시경제? 정치적인 영향을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할 거다. 7월 19일 가상자산법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국 시장이고 한국의 김치 알트코인들한테는 영향을 주겠지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7월 19일 가상자산법? 저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로 봅니다. 물론 김치 알트코인은 아니겠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럼 7월 초에 뭐를 봐야 되냐 코인 이슈야? 일단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될 건지 바이든이 될 건지 그분들이 어떤 공약을 펼치는지 그 공약들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채권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바이든이 조금 투표율이 올라갔어. 표심이 올라갔어.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요런 것들. 정치적인 영향들이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자, 유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크론 대통령이 이젠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르펜 누님이 프랑스 정권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될 건데 극우 세력이 들어와서 정치적 불안이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자,
이거는 제가 수요일날 우리 하우스방에서 다룰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끝날 겁니다. 1차는 이제 르펜 누님이 됐고 아마 2차가 7월 초에 이제 곧 할 건데 프랑스의 정치권이 바뀌어.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에서 이제 집권당이 바뀐대. 극우 세력으로. 지금 이미 이탈리아도 멜로니 총재로 바뀌어 있죠. 극우 세력으로. 주식과 코인시장이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재밌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런 정치권, 정치적인 영향이 자산시장에 주는 이런 영향들, 그리고 일본 정부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국채를 얼마나 매입하는 걸 줄여줄지,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이 얼마나 던질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일본 정부도 정치적 이런 영향들 무시 못합니다. 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어때요? 지지율이 떨어져 있어. 일본 국민들 죽어나. 그러면 이런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1%포인트 올릴 거 2%포인트 올릴 수 있겠죠. 왜?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 집중하려면. 다음 기시다 자민당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랑 서로 공조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건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겁니다. 7월부터는. 마운트 곡스가 어떻고요, 뭐 저렇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거시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코인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그 기사로 뭐가 나오냐면 마운트 곡스 상한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10중 8구.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 무너지거나 반대로 시장이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그 본질이 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냥 주구장창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운트 호스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떠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경제방송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셨죠?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메모해놓고 알아야 다음에 똑같이 어떻다? 똑같이 시장에 일어납니다. 상승하는 거, 하락하는 거. 그러면 다음번에는 두 번은 당하지 않겠죠. 오히려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기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올라갔는지,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메모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일단은 월초 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월봉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시경제도 중요하지만 투자 시장은 항상 역사를 반복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6월 달에 하락하면 7월 달에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비트코인이 7월 달에 최소 28%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하락했으니까 7월 달에 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상희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실 7월달 코인 가격은 거시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대선 영향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채 매도량이 얼마나 나올지, 유럽의 정치적 불안성이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정치와 경제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7월달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투자 시장에서 언제든지 변수는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